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지난 시간에 배운 임진왜란 기억하시나요? 임진왜란은 조선의 역사상 가장 슬픈 사건인데 어떻게 잊겠어요? 더 아픈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설마 또 전쟁이 일어나는 건 아니겠죠? 맞아요. 임진왜란 끝나고 40년 후 조선은 또 전쟁을 겪게 됩니다. 전쟁 때문에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 이들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1636년) 병자년, 조선의 16대 왕 인조는 즉위 14년 만에 가장 큰 위기를 겪습니다. 청나라의 조선 침략, 병자호란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청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조선이 세워진 후 중국의 주인은 줄곧 명나라였죠. 조선은 명나라를 부모의 나라로 생각하면서 매우 가깝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임진왜란 이후 명나라의 힘이 약해지는 틈을 타서 여진족이 힘을 키워 후금이란 나라를 세웁니다. 후금은 점점 땅을 넓혀가면서 청으로 나라 이름을 바꾸죠. 청나라는 뜨는 해, 명나라는 지는 해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여전히 이 명나라만 떠받들고 청나라는 오랑캐라고 업신여겨요. 이에 화가 난 청나라가 조선을 혼내주려고 조선에 쳐들어온 겁니다. 청나라군은 국경을 넘은 지 6일 만에 한양에 도착하죠. 깜짝 놀란 조선에서는 부랴부랴 피난 준비를 하죠. 먼저 인조의 아들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가 궁궐을 나와 강화도로 향합니다. 소현세자 일행이 강화도 앞에 도착했는데 배가 없어서 이 바다를 건너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김경진이라는 관리가 자신의 가족을 먼저 건너가게 하려고 배를 다 사용해버린 거예요. 김경진 때문에 배를 구하지 못한 소현세자 일행, 강화도를 코앞에 두고 이틀 동안 멈춰 있어야 했습니다. 당신 겨울이었거든요. 청나라군은 쫓아오고 매서운 추위까지 더해지면서 더 이상 밖에서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세자빈 강씨가 나서지요. 경징아! 경징아! 내가 어찌 이럴 수 있느냐! 결국 세자빈의 외침 덕분에 배가 준비되었고 소현세자와 세자빈 일행은 무사히 강화도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 인조는 강화도로 피난을 가지 못해요. 왜? 청나라군이 강화도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거든요. 결국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향하죠.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자마자 청나라군이 남한산성 주변을 에워쌉니다. 남한산성에 고립된 인조, 남한산성 안에는 식량이 얼마 없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이 허덕이며 버틴 지 47일. 결국 항복하기로 결정합니다. 인조는 왕이 입는 골룡포를 벗고 남한산성 밖으로 나오지요. 매서운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삼전도, 인조는 청의 황제 홍타이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인조는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며 결국 조선은 청의 신하나라가 되지요. 우리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슬퍼요. 청나라는 조선의 세자를 청나라로 보내라고 요구하죠. 세자란 조선의 2인자로 왕 다음으로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세자가 다른 나라에 간다고? 이건 당신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 당시 조선은 힘이 없었잖아요. 결국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는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가게 됩니다.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 일행은 청나라의 수도 심양으로 향하죠. 궁궐에서만 살던 소현세자 부부가 외국에서 잘 살 수 있을까요? 말도 음식도 조선과 다를 텐데 말이죠. 자신들의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합니다. 세자빈 강씨의 당찬 성격이 드러나는 하나의 일화가 있어요. 소현세자 일행이 청나라 수도 심양에 도착하니까 청나라 관리가 이들을 막아서지요. 在皇寺，令往北野，不可以上交，遂陪平也。在这취마생 처벌. 조선의 신하들은 당황했습니다. 조선에서는 이 왕실 여자가 말을 타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만 흘러가는데 이때 세자빈 강씨가 결단을 내립니다.
가마를 내려라. 가마에서 내린 세자빈 강씨는요, 망설임 없이 말에 올라타죠. 여긴 조선이 아니야.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남아야 해.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의 숙소는 심양관이라는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심양관에서의 생활은 고통의 연속이었죠. 아무나 만날 수 없었고 외출도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소현세자는 수시로 청나라 왕족들에게 불려 나가기까지 합니다. 먹고 사는 것도 문제였어요. 처음에는 청나라가 식량을 주었는데 이내 그마저도 끊어버립니다. 땅을 줄 테니 알아서 농사지어 살아가라고 하죠. 궁궐에서만 살아온 소현세자와 양반집에서 태어난 세자빈이 농사를 지어본 적이 있겠습니까? 그러게요? 이를 어쩌죠? 소현세자와 함께 심양에 온 조선 관리들과 수행원들은 180여 명, 시간이 흐르면서 500여 명까지 늘어나요. 소현세자 부부는 이들을 또 먹여 살려야 될 의무도 있거든요. 이 부부의 눈에 들어온 건 청으로 끌려온 조선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노예로 팔려나가 동물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소현세자 부부는 청으로 잡혀온 이 조선인들을 사들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농사를 짓죠. 농사가 너무 잘 돼 심양관에서 먹을 식량뿐 아니고요, 추가적인 이윤까지 얻게 됩니다.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는요, 여기에 더해서 장사도 시작하죠. 당시 청나라 사람들은 조선의 상품을 매우 좋아했거든요. 특히 이 종이와 면포, 이걸 최고로 쳤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세자빈 강씨가 갖고 있던 재산은요, 은 1650냥, 금 160냥이었다고 합니다. 쌀로 환산하면 만석 정도의 금액이래요. 만석은요, 당시 조선 전체 관원들이 받던 봉급의 반이 되는 금액입니다. 이 재산 규모로 볼 때 청나라에서 돈을 아주 많이 벌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심양 생활을 이어가던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 이들의 일상에 또다시 변화가 찾아옵니다. 청나라가 명나라의 수도 북경을 정복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소현세자도 이 전쟁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1644년 드디어 청나라는 북경을 차지합니다. 조선이 부모의 나라로 여겼던 그 명나라의 몰락을 직접 지켜봅니다.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조선은 우물한 개구리와 다를 바 없어. 청을 배우는 것이 바로 청을 이기는 길이야. 북경에서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는 특별한 사람을 만나요. 아담샬이란 서양인이었습니다. 아담샬은 천주교 신부인데 뛰어난 천문학자였어요.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는요, 아담샬 신부를 통해서 서양 과학 기술을 접하게 되죠. 드디어 마침내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는 조선으로 돌아갑니다. 청나라로 끌려온 지 8년 만에 회국이었습니다. 드디어 돌아가는군요. 소현세자가 조선을 발전시키겠죠? 큰 꿈을 품고 돌아온 조선. 그런데 8년 만에 돌아온 아들 부부를 향한 아버지 인조의 반응이 차갑네요. 엥? 왜요? 인조는 더 이상 소현세자를 자신의 아들로 보지 않았습니다. 왕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경쟁자로 본 겁니다. 청나라에서 소현세자를 마음에 들어한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청나라가 나를 몰아내고 이 세자를 왕으로 세우면 이 어쩌지? 그러던 어느 날 소현세자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조선으로 돌아온 지 2달 만의 일이었어요. 갑자기요? 사람들은요, 소현세자가 이 독살당한 거야 라고 수군거리죠. 죽은 소현세자의 눈과 코, 입에서 피가 나왔는데 마치 독살을 당한 사람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소현세자를 죽인 사람으로 의심을 받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아버지 인조였습니다. 진짜 인조가 죽인 걸까요? 그거는 확실하진 않아요. 다만 인조가 소현세자의 장례 절차를 간단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한 점과 소현세자의 진료를 담당한 의관, 의사를 처벌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좀 미심쩍습니다. 소현세자가 죽고 얼마 되지 않아서 세자빈 강씨까지 세상을 떠나요. 왜요? 인조가 세자빈 강씨에게 영모의 죄를 물어서 사약을 내렸거든요. 세자빈 강씨는요, 죽은 후에도 강적, 강씨성의 도적 이렇게 불리는 등 아주 치욕을 당합니다. 죽은 지 한참 지나서야 민회빈이란 이름을 받고 신원을 회복하게 되죠.
소현세자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한 소현세자가 왕이 됐다면 조선이 더욱 발전했을 텐데 라는 아쉬움 때문이겠죠? 약간의 아쉬움을 남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